소원입니다. 저도 불편하면 보통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담연구원 김종일입니다. 혁신도시 플랫폼, 광전노협 등 혁신도시 주민 단체들이 연합해서 매주 목요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지역 이슈나 출마 예정자님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님께는 자신을 알리고 시민들께는 후보 선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백달의 세계중심 나주 뉴스 대표이시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달의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지정 패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누리 초등학교 백미진 학부모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조 패널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방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현 동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하시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안녕하세요. 네. 주민단체 활동을 또 언론단체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셨는데요. 이제 나주시장 출마를 결심을 하셨어요. 왜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출마를 하게 된 건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 개인적인 이제 신념이나 가치관에서 이제 출발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어떤 가치나 개념에 어릴 때부터 많은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20대 초반에 경기도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노조를 직접 설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운동권적 표현으로 가열찬 투쟁을 노태우 정부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더 사회 문제도 눈을 뜨고 좀 시스템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런 저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이제 더 오히려 확장되면서 제가 40대 때 뒤늦게 제가 또 여성학을 또 전공하면서 특히 이제 공장 노동자 부인들의 또 계급 어떤 성장을 위한 학벌주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노동자 계급들의 또 소외 이런 교육에서 소외를 또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50대 초반에는 또 성공에 대해서 사회학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학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제 불평등 공정 특히 이제 시대적으로 지방소멸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소멸 관련돼서도 약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항상 이렇게 형성됐던 일생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방 국민들의 어떤 소외와 지방 소멸의 어떤 참담함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민운동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많은 이슈를 공론화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지방 소멸과 직결된 다 이슈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론화하고 일정 부분 해결됐지만 대부분의 이슈들은 손을 못 대고 행정이 거부하고 침묵하고 복지부동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저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고 권한을 주신다면 정말 좀 더 제가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실현시키고 싶다. 이것이 제 출마의 동기라고 넘기겠습니다. 예.
출마 예정자께서 꼽고 싶은 대표 공약을 네. 2분 내외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우리 김덕수 출마 예정자 그걸 보면서 극과 극으로 대비된다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림 수준입니다. 살림 수준이고, 인프라,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수준이에요. 관광 자원화하고, 무슨 뭐 또 기업과 일자리 창출, 이런 이제 거시적이고 좀 이런 부분보다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화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뭐 또 뭐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기본 인프라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 필요하고 일자리 필요하고 개발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장기간, 중장기간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에는 우리 나주가 너무 열악해요. 중요한 거는 정주 환경이 나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환경이 나쁘고 행정이 대단히 정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보면 인구들이 들어와 살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의 기본 조건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주 환경이 모든 게 결정합니다. 대기업이 오고 싶어도 여기가 행정이 부패하고 여기 인재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4년간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축이 기본돼야 되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정주 환경이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간단히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나주의 어떤 그 특성과 그 조건에 맞춰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주의 구축의 조건이란, 제가 경험한 부분은 계속 반복되지만 나주시 행정이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고요. 그다음 민간 거버넌스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역할의 어떤 강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기본 조건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어려운 이제 작업이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도 상당히 큰 범위의 이야기고, 네, 그렇죠. 나주시 행정을 민주화하겠다 하는 것도 말은 이제 근사하게 들리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가 나주시장이 되면은 나주시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민주화하겠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지금 네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거죠. 아까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속에서 네 가지 정도 제가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예. 나주시 행정을 행정이 민주화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가 나주시의 어떤 그 불투명, 부패,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 부동, 서비스 정신 부족,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살림을 하겠다. 여성으로서 살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수장이 되면은 시장으로서 시 살림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네 가지 정도 중에서 먼저 그 나주시 행정의 민주화의 그런 핵심 뭐 방법은 뭐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나주시도 제도나 시스템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여성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수많은 자문위원, 시민청원, 시민청원 모든 걸 다 하고 소통 뭐 시스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 일단은 공정한 인사가 핵심입니다. 공무원, 천여 공무원들이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공공적인 미션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내고 시민 서비스가 되려면 공정한 인사를 통한 어떤 그런 이제 자부심 내지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주시 행정의 가장 문제점은 청소 미화원 비리에서도 보시고 인사 승진에 있어서도 지금 뭐 1억 5천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 공무원들 구속돼 있고 비선 실세들이 구속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정한 인사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나주시 행정을 민주화하겠다. 그렇죠. 저도 동감하고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주 시민을 활성화하고 시민 조직을 이제 활발하겠다. 이게 사실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묶어서 예를 들면은
나주시는 지금 그 전국 8도 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남도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민도 수준이 높거든요. 네. 시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그것을 행정으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데 네네네. 그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궁금한 예, 인사처럼. 예. 시민사회 활성화 민간검토 같이 묶어볼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나주는 혁신도시가 최근에 이제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한 4만이 되면서 SRF라든가 부행 지시를 통해서 상당히 시민사회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그 가능성은 이미 다 보였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이 그것을 시민사회 단체나 또는 활동가들을 파트너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낮은 민주주의 수준과 또 행정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시작이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사회가 여성,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어떤 그 자조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문제, 재정적 문제까지 저는 규칙과 룰을 가지고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런 부분도 약간 하나 있고,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행정 안에서의 민간 거버넌스가 있고 또 밖에서 있을 것 같은데, 기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시는 엄하게 많은 자문단이 있어요. 예,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시장이 자문을 구할 능력도 없고 자문을 구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는 자문위원만 잘 활용을 해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다 지금 형성된 자문단만 잘 활용해도 저는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또 하나, 행정 밖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이제 그 성장 가능성 갖고 단체들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혁신도시가 행정이 파트너로 인정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읍과 면입니다. 읍과 면이 이장들이 사실상 그 민간 거버넌스의 매개체가 되고 주체자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역량도 없고 나이도 많고 또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이고 사유화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을. 이러면서 마을들이 분열되고 대단히 그 행정이 부패하고, 마을 행정도 부패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그 나주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장단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혹은 계몽, 어떤 원칙과 룰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지금 예. 표를 농촌 지역에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이장이 잘못하고 있다. 두 가지가 근데 있어요. 이제 예. 이장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제일 말단 그렇죠. 이장 제도, 그렇죠. 이장이잖아요. 예, 사실 예.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나주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네. 문제일 건데, 우리 이제 그 예정자께서는 시장이 되면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 말씀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혁신해야 됩니다. 이장을 강제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은 어쨌든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네.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고령화로 70대, 80대 남성 어른들이 이장을 하셔요. 100%. 근데 문제가 있는 마을마다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은 나주에서는 네. 70세가 넘으면 이장 출마가 안 됩니다.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여성 중심의 고령화된 면 단위, 읍 단위에 가보면 이장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할머니들은 또 이렇게 불편의식도 없이 또 따라가고, 과부장제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행정이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네. 방법은 어떻든 간에 네. 그 문제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네. 여성 이야기를 아까 계속 하셨어요. 네네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뭐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네. 있습니까? 내가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네. 여성의 어떤 그 참정, 네네네. 그걸 활성화시키겠다. 두 가지가 잠깐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짧게. 지금 나중 여성 친화도시예요. 3년 여성 친화도시인데 제가 관련돼서 모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성 친화도시 제기는 못합니다. 첫째, 행정적으로는 팀장하고 보조하는 주무관 2명이 3명이세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이고 있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 정말 친화적인 도시가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권한이 중요한데, 저는 여성팀을 일단 승격시킬 생각이 일단 있고요. 여성팀을 걸어 네,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인원도 많이 배치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단체가 사실상 나주는 다 이미 사장됐어요. 형식적인 단체 하나만 있는데, 김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좀 연말 김장 단체, 김장 공사하는 거고, 여성이라 행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나주의 여성 인구의 절반이 근로자고 30% 이상이 자영업과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어떤 삶의 처지와 입장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될 만한
특히 단체 여성 단체 자주 활동 여성 단체가 단체를 없습니다. 육성하겠다. 육성하겠다. 예, 아주 강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 제목을 네.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주 네. 좀 특이하게 좀 잡았죠. 잡았어요. 예, 예. 추상적인 언어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 자존감을 그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 예. 그 타이틀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일단 이제 뭐 자존감만 갖고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가지 아까 여전히 두 가지 그 트랙입니다. 행정이 민주화돼 있고 청렴하고 투명하면 당연히 그 사회는 성장합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또 만족감도 높겠죠. 행정이 맑고 투명하다는 걸 그리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녹색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주환경이죠. 지금 나주는 회색 도시예요. 빈집이 전남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빈집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읍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고. 실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빼고는 곳곳이 다 빈집들. 원도심도 가보면 영산포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쪽은 많이 비어있고요. 그러죠. 그래서 뭐 마을마다 가보면 빈집이 더 많고요. 깨져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색 도시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녹색, 예, 빈집 정리하고 또 뭐 정주환경 만들어내고 뭐 또 농촌의 유해산업, 왁지산업, 석산 같은 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준 적용하고 필요하면 퇴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녹색 그린의 어떤 저는 우리 원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컬러를 좀 입혀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녹색으로 잡았고요. 당연히 그런 도시는 자존감이 내 집이 엉망이고 파리가 들끓는데 자존감 갖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건데 똑같습니다. 나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예, 좀 더 우리 환경이 쾌적할 때 자존감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생미준의 양.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하죠. 30분 내에 끝내려고. 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주 발전 전략에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활 밀착형 네, 기본 뭐, 예, 인프라를 예. 통해서 정주 환경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주 환경을 여건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온도심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 오래된 집들을 그런 것만 고치는 것이 정주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더 그렇죠. 있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정주 환경 개선의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빈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이제 타 지역 사례 보니까 빈집들을 과감하게 수선해서 임대하기도 하고 그런 집들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살아보게 하고 기농기촌 계획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게 하면서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두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야 정주환경이 개선됩니다. 사람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정주환경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빈집 같은 경우도 나주 조례도 있고 다 행정적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손을 못 대게 하니까 표를 또 생각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빈집을 정리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히 농촌마을 곳곳에 유해산업, 왁지산업 어마합니다. 지금 피크람도까지 다 지금 나주가 아주 심각하죠. 예, 지금 나주가 축산산업이 전남도에서 대부분 1위거나 2위예요. 전국 오리를 가장 오리, 많이 그리고 하는 냄새 제일 많이 나는 오리나 축산업이 닭이 가장 많은 제일 지역이죠. 많아요. 예, 돼지도 많고. 근데 제일 심한 게 오리, 닭 같은 건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1위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석산이 지금 전국에 6개나 있는 데가 나주밖에 없어요. 석산이. 근데 대부분 30년 노후화 돼가지고 주변의 생태계 파괴, 정주환경 파괴, 남평 나주가 같은 다른 데 도시를 더 많아요. 심해요. 석산 같은 동네 주변 가보면 이미 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농장이나 환경 그런 걸 문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을 파괴하고 정주 환경을 회색화하는 그런 자만의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행정 권한을 트릭을 쓰거나 비리나 부패에 억류되지 않고 행정 기준을 철저히 시키고 이재명하고 똑같죠. 아니면은 가서 부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식으로.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데 봐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주는 이 광주의 하청 도시예요. 완전히 유해 산업들은 다 밀고 오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힘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농촌마을이 고령화돼가지고 대응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
손을 다 쓰면 저는 정말 기초적인 작업이고 기본적인 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인데 그 자체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더들강 이야기 금택수 후보도 얘기하던데 터들강구 뭐 자연 뭐합니까? 지금 석산에 석산 밑에서 내려오고 아스콘 뭐 내려와서 밑에가 지금 고기가 안 산다고 난리고 주변에 그 먼지로 도로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와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누가 와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예정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신새마을 운동, 뭐 네네. U4H 예, 예. 운동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 빈집 그쵸. 활용하는 거, 네네네. 뭐 농촌 살기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예, 예. 그 공약을 내셨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뭐 따로 설명하실 것은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신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약간 좀 구식적인 표현이긴 한데 구태하긴 한데 뭐 달리 표현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정주 환경을 개선한 건 사실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협업 속에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마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와서 살고 싶어도 뭐 와서 보면 엉망이고 그냥 10년 하니까 안 오고 놔둬버리거든요. 그 팔지도 않아요. 언젠가 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깨끗한 나주 가꾸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그런 신새마을 거를 운동이요. 새마을 운동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현대적 방식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죠. 또 마을은 마을대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동력을 저희가 줘야죠. 가능성. 방금 이야기하신 누 사회치 운동은 사회치 운동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세대를 제가 겨냥한 건데요. 잠깐 뭐 말씀드리면 세지 같은 경우 지금 거기는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지에 특히 많아요.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버지가 짓던 멜론 농사 이어받고 와서 뭐 영농조합 만들고 뭐 몇만 평씩 멜론 짓고 고구마 농사 짓고 하니까 어마하게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광 같은 거 집단적으로 청년들이 반대하고 있고 비료 공장도 실제 막아냈지 않습니까? 청년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야구부를 신설하려고 하고 야구장을 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고 우리 전체 나주 그 면이 너무 고령화돼 있어서 사회치 운동이 모든 마을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치 운동을 모델을 만들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살게 되면 그 가능성과 희망 어떤 모델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근데 온도심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농촌 그렇죠. 지역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예.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죠. 좋은데 사실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분도 많이 계실 이제 거예요. 워낙에 이제 온도심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많았었던 건데 사실 이제 혁신도시도 정종경 문제로 이주자가 지금 단신 이주자가 여전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지와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환경으로야 이제 혁신도시도 많은 고민들이 있죠. 빈상가도 뭐 70%에 달하고 7,00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뭐 주차난 때문에 도로가 차로 그 좁은 도로들이 다 차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제 중장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에는 이제 공공기관 이주자들도 그렇고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수도 많고 청소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과 양육 환경을 최적화해야 되지 않나. 그 정주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여러 이제 그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또 그 어린이 돌봄센터도 좀 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양육과 교육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두껍게 더 좀 노충지에 좀 더 연결을 좀 시켜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맞벌이 또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지금 놀이터가 없어요. 뭐 코이 노래방에 가는 게 뭐 제일 큰 뭐 여가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충분히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시립도서관을 현대화하고 지금 아주 오래된 도서관 하나가 지금 있어요. 뭐 어르신들이나 가는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복합 어떤 문화 공간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립도서관의 현대화를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상당히 세계적 수준의 뮤지엄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한정음대 들어오니까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해야 된다.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마 예정자께서는 평소에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혁신도시 관련돼서는 이제 주로 연구로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현 시대 참여하는 것들은 주로 원도심이나 전체 나주 이슈, 나주교통이라던가 뭐 청소미화원이었고, 예, 제가 2013년도에 최초로 이제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 의뢰를 받아서 그 당시에 이주를 앞두고 있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단신 이주자 노동자들의 이제 그 삶 질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그 연이어서 2015년도에 모 재단에 또 지원을 받아서 부산 혁신도시하고 나주 혁신도시를 비교해가지고 정주환경 실태조사를 디테일하게 여론조사, 설문조사와 통계와 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하면서 특히 단신 이주자들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겪게 될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의 어떤 예측들, 특히 청년들, 여기 청년 인구가 많은데 청년들이 특히 지금 여가 활동이나 친구관계 단절, 문화생활의 어떤 그런 결핍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제가 했었고요. 나주시 의뢰도 받아서 10년 동안 혁신도시 경제활동 성장 효과 분석도 또 박사님들 모시고 제가 또 했었고요. 고령 친화도시 연구도 해서 WHO에 지금 고령 친화도시 가입도 좀 저희가 하는데 힘을 좀 보탰습니다. 예, 혁신도시 정책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다는 뜻이고, 혁신도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백달의 시장 출마 예정자님 네. 한때는 혁신도시 주민들 다수는 네네. 그 SRF 네. 이것에 대해서 찬성 논자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런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를 검증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이제 가동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검증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이하가 나올 거라고 본 거고, 환경부 기준. 그러면 이거 가동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저의 검증 논리 주장은 결국 가동 찬성자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동 자체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검증을 하자라는 뜻을 모았던 일부 사람들이 검증단의 주장과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 가동 주장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이제 주장이었고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부에 갈등도 좀 있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에게 분노의 감정이나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부분은 제가 당시에 조금 정체치 못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방법과 톤이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제가 상당히 날선 비판들을 하고 특히 제가 범대의 초기 멤버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경한 비판을 하면서 그걸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의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근거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상처와 분노를 느끼신 부분은 제가 의도치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왜 그랬냐? 저는 이제 시민운동가고 노동운동가로서 상당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부 몇몇 사람들이 적절치 않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과 불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시민들을 제가 공격한 게 아니라 혹은 비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 리더들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또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주제든 시민들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자주 활동하고 행정과 권력을 향해 싸우는 것을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SRF의 특성상 천문학적인 손실비용, 그다음에 실제로 법과 제도 내에서 시민들의 싸움만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싸움이 장기화되고 분열로 갈 것을 제가 5년 전부터 사실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싸움을 하자고 주장했던 부분이 좀 그렇게 전달된 부분을
저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시연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제 언론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단체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을 제기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어떤 성과들도 있었고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성과들이 있으면 한 1분 정도로 간단히 네네. LG 증설 반대 싸움을 이겼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증설 반대하면서는 이전을 좀 또 요구했었어요. 실제로 폭발 위험성, 화재 위험성, 그 다음에 이제 주거단지 안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 원도심을 회색화하는, 황폐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실제 증설 싸움을 이겼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수목원도 아시잖아요. 예, 전국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생존권, 그 다음에 힘없는 그 농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들. 그래서 우리 나주시의 행정과 민원이 고령 사회에 눈맞춤해야 된다라는 생각 참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타 이제 청소미화원이라던가 나주교통 문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주교통은 이제 사법 처리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남양 유업 34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을 때 그걸 사회 이슈화하고 노동 문제 중요성, 청년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또 사회적 이슈도 만들어내면서 남양 유업과 나주시와 우리 그 부모 연대가 함께 상생 협약서를 도출해낸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제가 자찬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함께 우리 시민들과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추모 회장님께서는 싸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투쟁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는 또 싸움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쭉 이야기하시는 게 보면은 혐오 시대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 이제 아까 이장님도 이야기했고. 네.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이랄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 균형을 상당히 이제 파괴하는 균열을 또 내겠죠. 네. 균열을 내는 이제 그런 네. 쪽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내할 만한 맷집이 있는 겁니까? 내적 힘? 맷집. 싸마스 그 안에서 그 맷집과 그다음에 제가, 머리가 또 상당히 네네. 지혜로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굳이 자랑을 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가 거대 자본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30, 40대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도 안 됐지만 제가 거의 누적 인원 10만 이상을 연대시켜서 그 싸움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하여튼 그 그래서 시장에 맷집이니까. 가려면 맷집뿐만 아니고 균형 감각, 그다음에 또 네. 문제 해결사, 네네. 또 다른 것들이 네. 많이 요구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우리 조진상 네. 저기 뭐, 위원장님께서 좀- 시청자 질문 좀 예. 요약해서. 아니 전투력 있는 그 후보시네요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네. 거기 이장님이 모두 100% 70대 남성이다 그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예, 80%. 거기에 대해서 예.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아요. 네, 의제가 어떻게 있어요? 여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그렇죠, 알죠. 예, 이상 100% 라고 말씀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 이장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 아, 제가 근데 100%라고 아까 비율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 이제 다수라고 하는 이제 네. 지배적이다. 예. 네. 남성 고령 이장들이 지배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네. 그거 물으시던데 약간 석상 관련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무법지대로 방치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그 물으신 아까 그 석산. 네. 네, 어디냐고요? 네, 물으신 분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6개 석산을 저희가 다 이제 기본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네. 문평에 3개, 그 다음에 봉황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다도 남평을 연결하는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법지대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를 대표적으로 능선을 다 절토했어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산을 쫙 갈려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부를 다 잘랐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건 허가가 나기 어려운 수준의 불법인데 지금 그거를 나주시가 이번에도 재연장 하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재연장 했잖아요. 작년에 재연장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30년 이상 되면서 그 주변이 그 비산먼지, 그 다음에 이제 돌가루 말도 못해요. 주변에는 도로가 흙으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남편 같은 경우는
석산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500대 정도 차량들이 워낙 그 떡부트를 실어 나르면서 그 좁은 그 더들강 그 능주 쪽으로 지나서 여기 그 남평 초등학교 다 지나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그거로 인해서 더들강 주변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거기를 관광 자원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 차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좁고 그다음에 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강만 그 주변만 살짝 아름답지 도무지 개발해도 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런 불법을 네. 나주시 행정이 그냥 용인을 해준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때도 그 제가 이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이장님들이 상납. 단독으로 그거 저기 합의서 써버렸어요. 주민들 동의도 없이요? 네, 합의서 쓰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반대를 한 1000명 우리가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의장님들 5분 중에 4분이 대충 합의하고 합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마을의 후원금을 300인가 500인가 받기로 했어요. 연간. 그것도 뭐 5억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저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이장들이 그래서 지금 배임죄로 지금 고소돼 있잖아요. 그 의장님들이 그런가요? 예, 우리 환경단체에서 고소를 했죠. 어느 한 분이 지금 그런 정도죠. 네, 많은 말씀을 듣기에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께 전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1분 내로 좀 우리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행정은 사실은 조정과 타협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율이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상당히 강도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노동조합 할 때도 그랬고 저는 굉장히 강경한 투쟁을 했지만 조정과 조율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싸움들이 이긴 겁니다. LG도 마찬가지예요. LG도 제가 굉장히 거칠게 주장했지만 그 속에서 정치적 타협과 조정과 조율 그 모든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한나도 뭐 우리 집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1년 싸우면서 뭐 투쟁 기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LG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의 리더십, 정치적인 어떤 조율과 조정의 어떤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의 어떤 강함과 또 그런 어떤 유연함이 저는 저의 장점이라고 저 스스로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좀 매스를 강하게 돼야 된다, 나주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스를 강하게 될 사람이 한번 좀 뒤집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개찐도찐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는 그런 행정은 또 4년간 밋밋하게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기대와 믿음을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와 신념, 나름의 리더십들, 제가 그렇게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만 SRF에서 제가 보여준 미숙함들은 특수성 있었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또 많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험을 살려서 시민들을 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과 소양도 고민 많이 했고 또 그렇게 또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백달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을 모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리고 정주 여건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달의 출마 예정자님, 여러 패널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명절 연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김도연 시장 출마 예정자님과 박원우 시장 출마 예정자님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